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드려야 되겠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죠. 최근에 푸틴 얼굴 보니까 많이 상했더라고요. 서방 쪽에서의 제재가 생각보다 강하다 보니까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민간인을 대피해라. 그 얘기는 러시아에서의 한 번의 공수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 좀 뉴스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요. 먼저 코스피 시장의 흐름인데요. 코스피 시장을 보게 되면 반등은 나왔어요. 그리고 갭을 메우는 2716포인트의 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여기 갭을 메우고 아랫꼬리는 잡혔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신중해지죠. 그리고 파생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이가 좀 더 돌아서는 속도가 빠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갭을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갭을 메우고 살짝 돌아서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은 파생으로부터 자유롭고 종목별 장세, 과대 납품된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에서 종목별 장세가 조금 발생하면서 시장은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런 답이 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확대되는가. 유가는 계속 올라가지. 변수가 참 많아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이렇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차기 주주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어.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이 섹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게 되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시장은 이 틈에 나는 어떤 것을 매집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시장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의 생각을 읽는 거. 이게 현명한 투자자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들 번개맨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애기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에 나잘란이라고 있어요. 나잘란. 악당 이름이 나잘란이고 또 한 명은 너잘란이야. 이 나잘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너의 생각. 시장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보자고요.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아주 견조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YG 엔터, SM 이런 것들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여줘요. 참 견고하지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코로나가 끝난다. 코로나가 끝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엄청난 통화 정책들과 재정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금리예요. 미국의 금리. 지금은 다시 올린다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가는 현재의 시국,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다시 정상화되는 현재의 시국. 이때와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요? 다시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가장 크게 변화한 거, 자산 가격이 가장 크게 변화했죠.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왔고 암호화폐, 부동산 엄청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돈들이 풀릴 거예요. 본격적으로 돈 벌어놓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 시즌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무엇을 예상하든 그 이상의 소비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호텔, 카지노 사업, 여행, 항공주들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유가 때문에. 근데 유가가 일단락 된다라고 하면 또 항공주부터 치고 나가겠죠. 요쪽은 계속 견조했다라는 거. 그러면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해소된다고 했을 때 이쪽이 빠르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 쪽에서 반도체 쪽도 굉장히 견고했어요. 물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밀린 건 사실이지만 분명 견조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도체가 견조했는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 견조했는가를 보게 되면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이런 논리죠. 데이터 센터. 이게 구글의 데이터 센터 모습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투자하겠다. 2배만큼 투자하겠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난 생산 캐파를 투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우리는 또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관련된 종목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서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서버 시장 추이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율주행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테슬라가 원하는 식, 테슬라의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정보가 테슬라의 SSD, 자동차 내부에 깔리기 시작하고요. SSD를 통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도조 컴퓨터, 테슬라의 메인 컴퓨터로 계속 쏘아주는, 거기서 또 테슬라의 클라우드에서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딥러닝을 시키는 방식. 이게 완전 자율주행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즉 자동차 업체들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즉 서버는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슈퍼사이클의 초석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서버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쪽은 여전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텍과 같은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코리아 서킷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PCB 업체들이죠. 오히려 시장을 뚫고 심텍은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요. 이 어려운 와중에. 참,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드렸었냐면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FC BGA 많이 쓸 것이다. 기판에 큰 변화가 발생할 거다. 자동차 쪽에 플리칩 방식의 BGA 기판이 엄청나게 쓰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죠. 자율주행 최대의 수혜지는 PCB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애플카 한국산 FC BGA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죠.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던 거예요. 아다스에서는 FC BGA 이런 얘기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죠.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PCB가 자율주행 시대의 최대 수혜지로 갈 수밖에 없고 FC BGA만 부족하냐? FC CSP도 부족하고 수많은 반도체 기판에서의 쇼티지가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섹터, 리오프닝,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의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PCB. 이 세 가지 섹터를 우리는 대마라고 부를 필요가 있겠죠. 대마.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더라도 대마는 죽지 않아요. 대마 불사의 세 개 섹터로 여러분들이 이 섹터만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아니, 여기만 보셔야 돼요. 여기만. 요 세 섹터에서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는 PCB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쇼박스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 이제 극장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게 되면 2년 동안 극장 안 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007 시리즈를 지금까지 극장에서 꼭 봤는데 요번에는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 OTT라고 해야 되나? 그 일부 이제 아무튼 셋톱 박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말 재미없게 봤어요. 극장에서 봤어야 되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극장에 들어가는 출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영화 제작 배급사인 쇼박스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뭐 OTT 시장에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한다 이런 것도 호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3월 9일 날 동사가 제작하고 배급하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3월 9일 날 개봉이 됩니다. 예. 요거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고 최민식 배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칸 영화제 비경쟁 부분 초청작이었던 비상선언. 블록버스터 영화예요. 대한민국 영화입니다. 요게 이제 리오프닝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첫 개봉을 할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송강호 또 뭐 이병헌, 전도연과 같은 아주 유명한 국민 배우분들이죠. 이분들이 주연을 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흥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요. 예. 그와 관련된 쇼박스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이거 아마 개봉했을 때 정말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색조 화장품에서도 뭐 중국에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브랜드 업체들은 안 보여요. 어느 것이 유행할지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근데 OEM, ODM 업체 쪽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실적 추이가 코로나 난리통에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회복됐냐? 봤더니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 고객사에. 그러면 어떤 회사가 주 고객사냐? 중국 내에서 페이라이 그룹이랑 바이체랭이라는 기업인데 이 페이라이 그룹이 갑자기 실적이 크게 증가했어요. 판매량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건데요. 10,000원, 20,000원 돈에서 이제 판매가 되니까 중국 내에서 열풍이 크더라고요. 중국도 마스크 벗고 리오프닝 시대를 준비할 거예요. 엔데믹 시대를 준비할 겁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적도 좋았어요. 작년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와중에도 좋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좋아질 거를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섹터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리오프닝이랑 메모리 반도체랑 메모리 비메모리든 반도체 그리고 PCB 요거 세 섹터만 여러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두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